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저 보통은 이제 이 강의를 15분 내로 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종결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지금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하는 주제 부분은 내용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고 궁금해할 부분들이 많아서 2부로 나누어서요. 2부는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런 절차이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게 고소를 당해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응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이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뭐 기장경찰서 뭐 수사과입니다. 내지 이러면서 뭐 누가 경위 누구입니다. 기하 이제 이름 누구 되시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언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벼락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진짜 맞는 얘기인지 이게 보이스 피싱 아닌지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화도 또 해보고 이런 담당 찾으면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되면 되게 당혹해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이거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사실 잘 없습니다. 내가 20대 직장인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아니 30대에 내가 직장이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상의할 일도 아니고 그게 뭐 부모님하고 또 상의하면 또 부모님한테 이제 혼부터 나고 욕들을부터 사니까 부모님하고 상의도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또 누가 믿고 이제 또 이게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랑 상의할 수도 없고 이게 상의할 사람이 사실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끙끙 앓거나 그러다 이제 변호사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이제 당해본 사람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절차란 게 대부분 이렇게 어떤 경우는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 재판이 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끝나가거나 이럴 때 오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재판이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게 이렇네요.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검찰청에서 사건이 있을 때가 좋고 기소하기 전에 경찰청에 기소하기 전보다는 경찰에서 송치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을 얘기하고 그다음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 변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왜냐하면 뭐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누가 됐든 일단 찾아가서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얘기를 내가 궁금한 내용을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이게 상담이 필요하면 다수의 상담을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납니다. 한 3명 정도 상담료 주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는 걸 이게 그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 해봐야 1시간 정도 상담하면 대부분 끝나니까 이 한 사람을 한 적어도 3명 정도 1시간씩 이런 상담을 해보면 이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 최초 수사받기 전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이런 끝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대응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에 임하는 자세. 이게 처음에 첫 조사를 이게 수사에 임할 때 이게 뭐냐면 경찰서 1회 조사가 승패를 가른다고 합니다.
경찰서가 한번 딱 조사하러 갔을 때 그때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게 왜냐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란 걸 만드는데요. 피의자란 것은 이격이 기소하기 전 단계 용어적으로 치면 피의자가 있고 이것도 조금 알아놓으면 나중엔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이 있는데 여기는 피의자란 것은 기소 전의 문제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피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소된 후에 법정에 있을 때 그때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똑같은데 내가 어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느냐면 참고로 하나 더 하면 수용자라 수용인 이렇게 합니다. 수용인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행 단계 들어갔을 때는 수용인, 수용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 때 이 피의자 신문 조서 1회 기일에 이게 이 조서의 되게 주안점을 왜 당황스러운 상황할 때 수사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조언을 많이 받은 상태는 사실을 얘기하기보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회 조사 기일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소가 된 마당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섣부른 합의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를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개정 전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예전에는 성범죄든 강간죄든 강제추행죄든 기존의 법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불허하는 의사라가 처벌을 불허하게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이게 그냥 이게 불기소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무혐의처럼대로. 왜냐하면 이걸 성범죄를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고소권자의 의사에 존중을 해서 고소권자가 그만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처벌 불허 의사가 있고 합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냥 없는 걸로 끝내는 단계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합의가 되면 뭐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상태인데 개정하고 나서는 합의 유무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춰준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합의 유무가 처벌이 되면 결국엔 합의 상관 이게 처벌이 되고 처벌이 되면 이게 집행유예가 되든 징역형이든 이런 형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새 그 성범죄자들한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꼬리표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뒤에. 성범죄가 생기면 무조건 나중에는 이 성범죄, 이 꼬리표 된 그 다시 일정 정도 신상정보 공개를 이렇게 등록을. 신상정보를 성범죄라는 그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놓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의를 해서 뭐 끝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초동력서부터 무한이면 도로 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좋게가 내 잘못했다.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문자 보내고 사과해라. 이러면 또 사과하고 막 좋게 덮으려고 쉽게 덮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이게 고소해둔 상태에서는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어쨌든 고소를 하면 거둬들일 수, 내 됐으니까 고소를 취한다. 그러고 나더라도 처벌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붙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나면
이걸 무고죄로 고소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맞싸움을 하려고 이제 내가 이게 억울합니다. 남자 쪽에서 억울합니다라고 다투려고 할 때는 벌써 패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최근에 이런 걸 되게 젊은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이 성범죄를 강제추행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고 또 하나는 합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이 화를 되게 부른다는 걸 되게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